자, 그러면 1시간 동안 스마트 안전 집중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뼈가 되고 살이 되는 교육. 제가 좀 이렇게 언어가 좀 세요. 순화가 안 돼서. 그 이해를 하시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한테 짧은 기간 동안 인사이트를 드리려면 뭔가 가져갈 수 있게 머리에 남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교육은 제가 뭐 특정 기업이라든가 특정 정부기관이라든가 실수로 나올 수 있어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스마트 안전기술의 현재와 미래. 스마트 안전기술 현재 일부에 대해 설명드리면요. 기술의 정의, 기술 관리 기준, 스마트 안전관리사, 스마트 안전관리 적용 가이드에 대해서 일부에 설명을 드릴 거고요. 2부는 스마트 안전의 미래로 실제 어떻게 적용하는지 사례들,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개발해야 되는지 내용을 담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글씨 많이 나오기 시작하면 막 졸리는데요. 그 내용을 보시면서 제가 추격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스마트 안전기술, 중대재해를 효과적으로 줄이는 사고 예지 예방 기술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기존의 안전관리를 수없이 했는데도 왜 사고가 줄지 않을까? 물음표 던져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전 직장을 25년 다녔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아는 시공능력평가 3위에 있는 회사인데 25년 다니고 7개 현장 8개 본부를 근무를 했습니다. 저는 토목 엔지니어고요. 저희 회사가 제가 전 직장이 가장 컸던 게 뭐냐면 중대재해 1위를 10년 동안 했어요. 평균 1년에 6명 사망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제가 12년 전에 제일 처음에 시작했던 거는 스마트 건설 기술이에요.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술을 개발을 하겠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우리 엔지니어들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건설공사. 공정관리잖아요. 공정관리를 자동화해 보겠다. 부품 꿈을 갖고 자재, 장비, 인원의 실시간 투입을 모니터링해서 협력업체가 가져오는 작업 일보에 기반해서 공정관리를 하니까 다 틀리는데 실시간으로 맨먼스가 몇 명이더라고, 자재가 얼마더라고, 장비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한번 확인해보자. 시작했던 게 스마트 안전기술의 시작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 유튜브 채널에 보면 스마트 건설 기술에 대해서 설명이 강의 자료가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거기서 이제 가장 큰 걸 설명을 드릴게요. 이 스마트 안전하기 전에. 스마트 안전을 하려고 하니까 기존 방식이랑 틀려야 되잖아요. 근데 사고가 계속 발생되고 우리 안전관리자들 지금 여기 수많은 업체들 노력했는데 안 되잖아요. 왜 하는지 의문을 던진 거예요. 12년 전에. 그 원인은 뭐냐면 사고 원인을 몰라. 사고가 어떻게 나는지. 우리가 복합사고는 이해를 하죠. 구조물이 붕괴돼서 근로자가 중대재해를 당했다. 그런 원인이 있잖아요. 근데 현장의 사고의 부활은 단독 사고예요. 점심시간 끝나고 왔는데 근로자분이 슬래브에 쓰러져 있더라. 원인을 몰라. 그거를 갖다가 조사가 나오면 국가수도 그 원인 조사 제대로 못해요. 그 90%가 그런 내용으로 있다 보니까 원인을 파악하라는 노력 없이 계속 반복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제가 딱 제안을 했던 게 뭐냐면 원인을 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사고의 영상이 제일 확실하겠죠. 여러분들 요즘 유튜브 많이 보시죠? 한문철 TV, 블랙박스. 그때 그 개념을 도입을 한 거예요. 자, CCTV를 현장에 많이 깔면 원인을 찾을 수 있겠다. 그래서 시작을 한 거고, 그 다음에 그렇게 찾은 원인은 CCTV를 현장에 대형 현장에 100개, 200개 깔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 사각지대에서 원인을 알 수 있을까? 그때부터 고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스마트 건설 기술을 거기다 적용하자. 뭐냐면 안전관제 플랫폼을 만들고 근로자한테 웨어러블 장비를 착용을 시키고 현장에 들어와서 일을 하면 그 현장에서 이분들이 안전 활동을 하는 액티비티가 데이터로 기록이 되잖아요. 그리고 어떤 공정에 매칭이 돼서 작업을 하고, 그리고 이게 공기가 얼마나 딸려서 급하게 했는지 사고 전후에 대한 복합적인 원인을 분석할 수 있겠더라. 그래서 스마트 안전 장비를 개발하는 거는 무슨 목적이었냐면 근로자의
액티비티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현장에 무선 인프라 환경을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플랫폼이 그 데이터가 담겨야 되고. 근데 초기에 12년 전에 그렇게 설계했을 때는 그거를 갖다 구현하기 아직까지는 어려웠던 시절이고요. 지금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드리는 거는 안전기술은 안전사고 원인은 과학적 방법으로 분석하여 중대재해를 효과적으로 줄이는 데 목적이 있다. 그래서 그 쌓인 데이터를 분석해서 고위험에 대해서 사고 예지를 하고 안전을 더 보강해서 예방하는 효과를 극대화하는 게 스마트 안전기술이다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기존 안전관리 한계는 제가 이거 얘기하면 또 우리 그 안전 담당하시는 분들 막 화를 내시는데요. 제가 그 전 직장에서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면 이 스마트 안전 기술을 개발했을 때 가장 반대쪽에 있었던 분들이 안전 업무 하시는 분들이에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물론 위기의식을 느꼈을 수도 있는데 기술은 계속 개발되는 거예요. 기존 방식으로 고집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스마트 안전 기술은 작업자의 불안전한 행동을 스마트 안전 장비를 통한 개선을 하고요. 사고 원인을 분석할 수 있는 스마트 기술을 적용하는 데 집중한다. 그리고 안전교육은 주입식이 아닌 훈련형, 체험형과 XR 안전교육을 병합해서 한다. 왜 저렇게 했냐면 사실 안전교육 훈련을 해야 돼요. 이거 이해하시는 분들, 여자분들도 많은데 여성분들도 많은데 남자들 군대 갈 때 훈련소 가서요. 각개전투 배우고 수리탄 파지 던지는 법 배워요. 그래야지 실전 가서 총도 쏠 수 있고 수리탄도 던질 수 있는데 우리 그 근로자분들이 그렇게 교육을 받고 현장에 들어오나요? 기본 교육 4시간 받고 종이짝지로 교육을 받고 오는데 토건, 주풀 현장의 준공정까지 따지면 1000가지 공정인데 그걸 일일이 대응해서 어떻게 하냐 이거죠. 저도 현장에 있을 때 안전고리 걸고 다녔는데요. 사실 주탑 타고 그럴 때 이거 안 걸었어요. 왜? 훈련이 안 됐으니까. 관리자 입장이니까. 어떻게 거는지도 잘 몰라. 어디다 걸어야 되는지도. 그러면서 근로자들 보고 안전고리 매라고 하면 됩니까? 그래서 그거를 훈련형으로 바꿔야 되는데 아까 시간을 들어서 훈련 기간을 늘려버리면 이분들이 와서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일당을 벌이셔야 되는데. 그래서 시간을 축약해서 하루짜리 교육이라도 XR로 교육을 시키자. 직접 가상 체험을 해드리자. 그게 목적입니다. 그리고 작업 공간의 안전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기술들은 뒤에서 또 설명을 드리고요. 제일 큰 거는 기본적인 거는 사고가 발생됐을 때 긴급 구호를 하는 게 목적이에요. 저희가 골든타임이라고 그러잖아요. 시간을 놓치지 않고 구호를 하면 중대재해를 많이 경감시킬 수 있어요. 대부분 단독공사는 우리가 인지하지 못한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분들을 발견합니다. 이미 시간이 지난 상태에서.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 안전기술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위급 상황이 왔을 때 긴급 대응을 하는 게 목적이다. 스마트 안전기술은 건설 산업 현장 안전관리를 위하여 무선통신 및 무선설비를 사용하는 장비 또는 장비를 구축 운영하는 체계 시스템을 스마트 안전기술이라 함. 어렵잖아요. 근데 왜 이게 어려워지냐면 제가 아까 법을 제정했다고 그랬잖아요. 건진법, 개정. 이게 법을 하나 만들 때 전파법, 그리고 산자부에 관련된 법, 안전 관련된 법 다 하면 저런 구식적인 단어들이 나옵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죠. 제가 스마트 안전관제 플랫폼을 만들어서 근로자들이 그 움직이는 안전활동 액티비티를 웨어러블 장비에서 신호를 보내서 정보를 수집하고 정비를 모아서 담죠. 플랫폼에서. 그럼 플랫폼에서 뭘 해야 되죠? 분석을 하면 되죠. 그 체계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스마트 안전 장비는 건설 산업 현장 작업자 안전 장비 및 작업 공간에 IoT 기술 및 무선 통신. IoT 기술 적용하는 목적이 뭐다? 정보를 취득하고 수집하기 위해서. 무선 통신은 정보를 모으기 위해서. 플랫폼 무슨 역할? 그 쌓인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서 이해하시면 되죠. 작업 공간의 안전성을 실시간 모니터링 및 대응 조치함으로써 안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개발된 장비다. 숨이 차네요. 근데 이제 그 워딩이 어려운데 이게 정부 정책 제도에 반영되기 위해서 워딩을 만들어서 그렇습니다. 누가 만들었냐면 막 혼자 잘난 체 한다 그러는데 12년 동안 진짜 고생 많이 해서 제가 다 만든 워딩이고 국토부 정책 자료라든가 정부 기관에 나오는 스마트 안전 기술의 자료에 제가 조금 더 보태면
9할 이상을 제가 만든 자료라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렵지만 아까 왜 스마트 안전장비를 만든다? 정보를 수집하고 정보를 모으고 담아서 분석해서 사고 예지 예방을 하자. 그렇게 처음에 설계를 한 거예요. 자, 스마트 안전기술 관련 법령 건설기술진흥법 62조 3항 스마트 안전기술 시행지침 300억 이상은 의무 적용이에요. 19년부터.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9년부터 의무 적용하라 그러는데 적용 확대가 안 된 이유가 가장 큰 게 뭐다? 이거를 설계를 할 수 있는 발주기관에 설계 지침이 없더라. 그럼 정부기관에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왜 못 만들었나? IT도 알아야 되고 정책 제도도 알아야 되고 건설도 알아야 되고 민간 시장의 흐름도 알아야 되고 이걸 다 할 수 있는 데가 없더라. 그래서 제가 작년에 손목 터널 증후군 겪으면서 만들어서 가이드북 볼륨 2를 만들어서 배포를 했어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많은 데 적용이 되고요. 설계 단계에서는 300억 이상은요. 설계에서 검토해서 반영을 해야 되고요. 공사 시행 단계에도 반영이 안 됐다면 추가 계산도 가능하다는 게 법에 근간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300억 이상 공사는 공공발주 공사는 대부분 300억이기 때문에 스마트 안전 장비는 의무하다. 그렇게 아셔야 되는 거죠. 스마트 안전기술 기준 수립 및 평가 체계. 이거 어려운 거예요. 저도 이거 만들면서 어려웠는데 TRL이라는데 테크놀로지 레드니스 레벨이라고 기술 성숙도입니다. 저희 어떤 얘기를 해드리냐면 스마트 안전장비 제가 이동현 CTV 자꾸 얘기하는데 대표 선수니까 이동현 CTV를 보시면 카메라부, 컨트롤부, 배터리부, 통신 관련된 부분이 나눠져 있잖아요. 걔를 갖다가 평가를 하려고 그러면 카메라 평가, 융복판 장비인데 평가할 수 있는 기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냐 고민을 하다가 야 드디어 이제 융복합 기술의 총화가 나왔죠. 자율주행차. 그래서 기술 성숙도로 만들어서 그 채널에 맞춰서 얘를 평가를 해주자. 그래서 적용을 하게 된 거고요. TRL 1단계는 기존 수동 장비랑 틀린 거는 자체 전원이 있어야 돼요. 스마트 안전 장비로 정의되는 거는. 그래야지 건전기술진흥법에 의거해서 비용을 청구하고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공법을 혁신하는 거는 스마트 안전장비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이 기준에 따라야 되는 거고요. 자체 전원이 있어서 체결 알람이 있잖아요. 체결 안 됐을 때 삐삐삐 소리 나고 단순하게. 그리고 뚜껑 열었을 때 계속 소리 나는 거. 그건 1단계 제품이고요. 2단계는 두 가지 기능이 연동되는 장비입니다. 이동현 CCTV에서 단방향 방송을 할 수도 있고 IR 센서 달려가지고 적외선 센서 달려가지고 위험 지역에 접근하면 경고 알람 주잖아요. 우리 생활 주변에도 있어요. 전봇대 옆에 쓰레기 버리지 마세요. 나오잖아요. 그 적외선 IR 센서 달려가지고 경고 방송하는. 그건 2단계 제품이고요. 3단계부터는 안전과제 솔루션 연동 장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왜 3단계부터 집중이 돼야 되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다시 복습하는 거예요. 장비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플랫폼에서 정보가 모여지면 그걸 갖다가 분석하기 위해서 모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플랫폼이 연동된 장비부터 지금 집중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4단계는 AI 기술이 들어가야 돼요. 안전관제를 하는데 현장의 근무 시간은 8시간이지만 저희가 관제원들이 현장에 보통 2명이 배치되거든요. 1명이 오전하고 오후에 1명이 하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 교통통제센터 가서 관제원들이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40분이에요. 교대를 해야 돼요. 근데 여건이 안 되잖아요. 40분이 왜 중요하냐면 다 근거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저희 때는 50분 수업하고 10분 쉬었잖아요. 요즘에는 40분 하고 쉰다 그러더라고요.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근데 내가 놓쳐버리면 장비가 접근하는데 뒤에는 안 보이잖아요. 그분한테 누가 알람을 줄 거예요? 사람이 없으면. 그래서 AI 기술이 개발되고 있다. 근데 AI 기술은 가장 중요한 거는 요즘에 뭐 AI 그러면 다 되는지 아세요? 그 회사에서도 아마 새로운 기술 적용하라 하면 AI는 기본 아니겠니? 응? GPT는 써야 되지 않겠니? 근데 AI라는 거는
기존의 데이터를 학습된 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럼 학습 데이터가 있어야 되죠. 지금 GPT는 LLM이라고 텍스트 기반의 자료를 학습시켜가지고 말을 하는데 걔가 갖고 뻥을 치잖아요, 나한테. 그게 이제 헐루네이션이라고 그러는데 환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근데 AI 비전도 지금은 그 단계를 뛰어넘었지만 건설 현장에 학습을 시킨 영상이 있어야 되는데 그 전에 건설 현장에 CCTV 달고 영상 찍은 적 있나요? 없었다는 거예요. 이제 영상 찍은 게 3년 된 거예요. 그래서 학습시키는 게 기본적으로 3년 정도 된 거고 그 기본적인 학습에 대해서 가상 데이터를 만들어서 점차 고도화하고 있는 게 지금 AI 비전을 개발하는 목적이다. 그리고 5단계는 제가 마지막에 설명드리겠지만 건설 현장에 근로자분들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 거 잘 아시죠? 그러니까 지금 뭐 건설 불황기니까 다 그게 아니고요. 건설 근로자 평균 연령대가 50대 후반입니다. 그분들 10년 후에는 현장을 떠나셔야 돼요. 현장 못 오세요. 힘드셔가지고. 근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건설사의 지금 구조 잘 알고 계시죠? 여기 건설사 다니시면 제조사도 마찬가지. T자예요, T자. 현장 막내가 40대야. 본사에는 지금 다 50대. 제 동기들이 이제 베이비 부모들, 2세대 베이비 부모들이 있는데 이 친구들이 졸업은 해야 돼요. 회사가 영원히 다니는 건 아니니까. 졸업하면 건설 현장 누가 지킵니까? 근로자도 없고 관리자도 없고. 그래서 결국은 로봇이 들어가는 거죠. 로봇. 그러니까 뒤에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자율주행 로봇이라든가 고위험에 투입되는 로봇이 들어가서 우리가 대처를 한다. 근데 슬픈 소식은 한 가지. 지금 AI 시장에서 지금 수십조, 수백조를 투입해가지고 기술을 만드는데 투자 순위가 있잖아요. 건설 산업이 제일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안타깝지만 결국은 로봇이 들어가서 시공하는 날도 머지 않았다.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전기술 평가 기준 및 평가 인증제도 추진을 하고 있고요. 1단계는 저희가 협회 인증으로 올해부터 시행을 하고 있고 여기 인증 마크 C파트너라는 마크를 드리고 있어요. 저 마크가 있는 장비는 협회의 기준에 의거해서 검증하고 평가한 장비고 믿고 쓸 수 있는 장비다. 신뢰를 드린 거고요. 2단계는 저희가 국토안전관리원이랑 같이 단체 인증을 준비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협회 인증을 받아야 그 다음에 2단계 단체 인증이 가는 거고 단체 인증을 받아야 국가 공인 인증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니까 앞으로는 이 C파트너 인증 마크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쓰시라는 거죠. 넘겨주세요. 이거 막 더 어려운 거 나왔는데요. 공부하는 시간이니까 이거 모은 거 뭘까요? 자, 안전기술 표준 분류 체계표라는 건데요. 장비 시스템 유형에서 장비 종류 S001부터 S020, 20종. 시스템 S00, SS01부터 SS05까지는 5종. 그리고 이 장비든 시스템이든 정의가 필요하잖아요. 스마트 안전모는 안전모 착용 감지, 작업자 이상 상태, 경고 알람을 하는 장비다. 그 정의를 만들어 준 거고요. 이 장비가 관리 영역이 어떤 관리 영역을 하냐? W 작업자 관리냐? OT 주변 시설물 일반인 관리냐? 제유형 객체는 객체 유형이 MT 건설기계 장비냐? FB 발압 불꽃이냐? 재해를 주는 객체 유형이 뭐냐? 그리고 재해 사고 유형은 뭐냐? A001 떨어진 추락, A013 질병 증상 발생. 이렇게 코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다음 운영 주체는 MT 현장 관리 책임자, SJ 감리 감독자 코드를 만들었고요. 사용 방법은 MP는 휴대폰형이냐 아니면 W 착용형이냐. 이 코드 왜 만들었을까요? 협회장이 할 일이 없어서 이거 있어빌리티하게 만들었다? 그것도 있어요. 왜 만들었냐면 우리가 데이터를 쌓으려 그러면 여러분도 이제 전문적인 지식들도 많이 갖고 있잖아요. 데이터를 내가
엑셀로 만들고 텍스트 한글 파일로 만들면 얘가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나요? 이해 못해요. 그러면 컴퓨터가 기본적으로 이해할 수 있으려면 우리가 자료를 정리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라벨링이란 데이터 라벨링이라는 게 필요한 거고, 라벨링을 하기 위해서는 기준적인 체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밤을 새워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표준 분류교 체계는 아까 얘기했죠. 플랫폼에 들어오는 근로자의 안전 액티비티가 들어온 데이터가 쌓이면 그 데이터를 수없이 많이 쌓아가지고 빅데이터를 만든 다음에 그거를 갖다가 분석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분석을 하려면 다 라벨링이 돼 있어야 되니까 그 체계를 만든 거다. 협회 홈페이지에 그 다운될 수 있으니까요. 자료 받아서 쓰시면 되고요. 얘를 이렇게 관리하는 거예요. 우리는 야, 스마트 안전모는 뭐야? 딱 물어보면 뭐 안전모 안 쓰면 삐삐삐 울리고 뭐 경고 알람 주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얘 관리 규격이 되려면, 자, 스마트 안전모는 S001이라는 코드를 달려 있고, 관리 영역은 작업자 관리 WO다. 객체 유형은 재유형 객체는 건설기계 장비, 건설자재, 건설공구, 토사, 암석, 협업자 실수를 관리하는 장비다. 사고 유형은 물체 맞은 부딪힘, 넘어진 A008을 관리하는 장비고, 운영 유형은 SM 그 엔터테인먼트 말고요. 시공안전관리자다. WP 작업자 개인별이다. 착용범위 W다. 착용형이다. 이렇게 장비를 만들면 코드가 쭉 달려야지 그 플랫폼 안에서 얘가 데이터를 쌓을 때 연관해서 붙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체계를 만드는 게 스마트 안전 기술의 가장 기본적인 거고,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체계를 만들어야 된다. 지금 스마트 건설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체계에 이제 5, 6년 과제를 시행하고 이제 체계 만든다고 하고 있어요. 답답한 거죠. 이거를 처음에 만들어 놔야 돼요. 그래야지 플랫폼에서 표준화를 하고 장비 표준화해서 붙이죠. 그러니까 데이터가 쌓여서 분석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과정을 밤새서 만들고 있다. 자, 거기다 이제 그 스마트 안전 가이드북 저희가 배포를 할 때 그냥 나눠드리면 서운하잖아요. 발주기관이든 건설사든 지금 스마트 안전기술 설계에 적용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제가? 권장 성능 기준에 맞는지, 그걸 협회에서 기준을 작동 방식, 방수 방식 최소 기준을 만들어서 거기에 통과를 해야지 인증을 주는 거예요. 이 정도는 해야 된다고 해서 협회에서 그냥 저 혼자, 이건 저 혼자 만들 수가 없어요. 협회에 3SG 그룹이라 해서 전문가 그룹이 있습니다. 거의 40명의 민간 학연의 전문가예요. 스마트 건설 안전에 관련된 그분들이 기준을 만들고 평가표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장비 성능에 대해서 이게 배포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우선적으로 검증 장비를 사진을 넣어서 배포를 해드린 거예요. 저희 협회에서 검증된 장비들을 우선 쓰시라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이게 견적을 받으면 들쑥달쑥 하잖아요. 설계 단가에 대해서 기준을 해달라 그래서 3년 동안 협회에서 회원사들이 나갔던 견적서에 대한 평균을 만들어 드린 거예요. 그래서 스마트 안전모 부착형 같은 경우는, 자, A형 같은 경우는 30만 원, 턱근 같은 경우는 20만 원. 저런 기준을 드려야지만 설계를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아까 스마트 안전 장비 20종에 대해서 이 자료를 배포를 해드렸는데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거죠. 저희가 3년 동안 현장에 적용하면서 건설사, 제조사 실제적으로 쓰신 분들, 그리고 현장 근로자분들까지 사용성 평가 설문을 한 거예요. 평가를 해서 효과성, 현장 실사용 안전효과, 확장성, 기술 고도화 및 사용 확대 가능성, 경제성, 안전예산 고려, 구매 의향, 그래서 상중하로 평가해서 드린 거예요. 그러면 설계할 때 이 기술은 내가 생각하기에 경제성은 떨어지만 효과는 높이니까 추락 방지에 대해서 설계할 때 이 기술을 적용하자. 그런 판단 기준을 만들어 드린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경제성의 안전예산 고려, 구매 의향이라 그러니까 이게 뭐지?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현장의 안전관리비가 보통 저희가 2.1%에서 2.5%까지 되고 있죠. 그 비용들 현장에서 부족해요. 저희가 수동 장구 사는데 다 쓰고 안전관리비 행사가 많고 점검 많아서 비용 다 쓰는데, 그러면 스마트 안전장비 쓰라 그랬을 때 이게 우선순위에 밀리잖아요. 그래도 쓰려고 하는
우선순위로 봤을 때 얘는 내가 사용해 보니까 돈을 먼저 들이더라도 스마트 안전을 써야겠다. 그럼 상으로 가는 거죠. 상으로 평가돼요. 근데 이제 올해 그 뉴스 들으셨어요? 산업안전관리비 19% 인상된 거. 그거 누가 스마트 안전장비 비용 쓰라고 늘렸다는 거 뉴스 들으셨죠? 그거 누가 노력했을까요? 자, 계속 저 자랑하는데 자꾸 정일국이 미울 정도로 생각이 들어야지. 19% 늘려드렸어요. 스마트 안전관리비 쓰라고. 장비들 많이 쓰시라고. 효과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드디어 고용부에서 산안비를 40%까지 확대했던 거를 26년부터 100% 장비 다. 아니 무슨 이동현 CTV 700만 원짜리 400만 원짜리 쓰는데 20% 40%만 비용 정리해주면 현장 안전관리자들 세운계에서 어떻게 끊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26년부터는 100%로 확대됐다. 그것도 어느 누군가는 계속적으로 그걸 요구를 하고 그 근간된 자료를 줬기 때문에 바뀌어가는 거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또 글씨 많이 나오면 막 짜증나는데요. 자, 스마트 안전관리사 아까 설명드렸죠. 제가 사례를 얘기할게요. 제가 전 직장에서 10년 전에 스마트 안전 기술을 개발해서 현장에 적용을 딱 하니까 그때 이제 CCTV 기반의 관제 모니터를 현장에 설치하잖아요. 제일 처음에 어디로 갔을까요? 안전팀 현장 사무실 앞에 딱 설치가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보니까 일과 시간에는 그걸로 아무도 관제를 안 하는 거예요. 왜? 안전관리자가 사무실에 앉아있을 시간이 없어요. 가서 점검하고 들어와서 보고서 전하고 볼 사람이 없어. 그 다음에 그걸 갖다 공사팀으로 넘겼어요. 공사팀? 누가 봐요? 다 공구리 치러 나갔지. 근데 결국은 그게 소장실로 가는 거예요. 소장실에 가 있으니까 소장님 뿌듯해 하셔. 요즘에 타워에도 CCTV 달아서 많이 보시잖아요. 근데 소장님이 앉아가지고 야, 저 103동에 근로자 추락 위험 있는데 안전벨트 안 찼어. 전화 무전기 안 써요 요즘에는. 전화하시는 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근데 그런 열정적인 소장님은 우리 윗세대들. 우리 세대는 현장에서 요즘에는 말도 함부로 못한다. 직원들한테. 조심해야 되니까. 상향평가에서 소장 집에 갈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게 결국은 누가 하냐 핑퐁 치다가 보니까 이동현 CCTV는 작업할 때마다 이동 설치하라는데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안전관리자도 현장관리자도. 그래서 저희가 스마트 안전관리사 직접 만들어서 우리가 설치해 드릴게요. 그리고 관제 모니터 우리가 보고요. 매일 끝나고 나서 보고서 써드릴게요. 그렇게 시작을 해서 지금 몇 년이 됐어요. 저희 기술개발사에서 현장에 안전관제 요구는 투입해가지고 관리하는 대형 현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얘를 아예 본격적으로 직종을 만들자. 19년에 신직종을 등재를 했고요. 현장 내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 운영 업무 전반을 다 하고 관제 모니터한테 이상 발생 시 안전조치 수행 업무도 하고요. 장비를 필요한 경우에 이동 설치 운영 관리도 하고요. 할 일이 많은데 힘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스마트 안전관리사 자격제도를 내년부터 시행을 하는데 이종은 저희 협회에서 20시간 교육을 받은 수료증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현장에 투입을 해서 가시는데 기본적으로 현장은 저희 기술개발사가 들어가 있는 현장에 우선적으로 들어가실 거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거는 50대 후반에 현장에서 이제 사명을 다하신 우리 선배들이 재교육을 받아서 이동현 CCTV 지금 밖에 나가서 보시면 많이 있어요. 그거 이동 설치하고 세팅하시고 플랫폼 연결해가지고 그거 너무나 잘하시잖아요. 우리 50대들. 그리고 모니터링 해주세요. 후배들이 못 보는 거. 우리 소장님들, 우리 공구팀장들 현장 모니터링 하면요. 무전기 전화 놓지를 못해요. 왜? 다 보이거든. 현장에 처음 가면 안 보여요. 근데 저도 현장을 오래 뛰니까 보여. 저거 안전난간 왜 설치 안 됐지? 개구부 덮개 해놓은 거 누가 치웠어? 쟤 왜 안전고리 안 걸어? 깽폼에 붙어 있는데.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는 이제 스마트 안전관리사 교육을 이수하고 이종을 따가지고 현장에 들어와서 생성된 AI로서 현장의 스마트 안전관리를 하시라. 그래서 내년에 공지가 뜨면 교육시청에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아유, 또 어려운 거 나왔는데요.
이거 아까 300억 이상 공공공사는 의무 반영이에요. 길이 100m 이상 교량공사부터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건설공사 다 해요. 다. 공공발주는 스마트 안전기술을 의무 사용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런 장비에 대한 표준화를 해야 되고 권장 성능을 드리고 설계 단가를 드렸는데 막상 현장에서 내가 아파트 공사를 하는데 고소 작업이 많다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친절하게도 제가 가이드북에다가 설계 유형에 따라서 5종, 추락, 충돌, 협착, 낙하물, 전도, 붕괴, 지식, 화재 사고에 대해서 어떻게 기본 설계를 하는지 넣어놨고요. 그 다음에 전문공사, 가장 사고가 많은 10종에 대해 전문공사에 넣어놓고 대형공사 7종에 대해서 설계 가이드를 넣어놨어요. 다음. 자, 가이드북 보시면요. 추락 사고 아까 5대 중점 사고에 대해서 대응, 내 추락 사고가 많은 현장에 있다. 발주 기간이다. 그러면 스마트 안전 기술은 분류코드 보셨죠? 옆에 쫙 붙어 있는 거. 저렇게 관리를 해야 되고 권장 장비 시스템이 들어가고 스마트 안전 고리가 어떤 프로세스로 작동이 되는 거고 이 아까 작동했던 액티비티가 어떻게 데이터가 쌓여야 되는지 기본적인 도식도를 그려드린 거고 제일 중요한 거는 설계를 어떻게 할까? 도로공사의 설계 담당자예요. 주택공사가 60m야. 그거에 대한 추락사고에 대해서 설계 반영해야 되는데 자 스마트 안전장비 5억 반영하세요. 그러면 그건 엔지니어가 아니잖아요. 자세하게 설명을 해야죠. 어떻게? 고소작업자 1인 기준에서 개인 장비가 스마트 안전벨트 한 세트, 에어백, 안전턱근 해가지고 200만 원 설계가요. 고소작업팀 한 팀 기준에서 이동현 시스템은 뒤에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안전관리자가 현장에 상존할 수가 없으니까 안전관리자의 아바타라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현장을 즉시 확인할 수 있게 그리고 사고가 발생되면 긴급 대응할 수 있게 경고를 줄 수 있는. 그래서 고소작업팀 한 팀 기준에 했을 때 12개월 해가지고 600만 원의 CCTV 설계를 반영을 해라. 그리고 안전관제 시스템은 시스템 구축하는 거는 일식으로 3천만 원 그리고 통신 인프라는 1,000만 원. 이게 현장에 따라 틀려요. 3천에서 뭐 3억, 5억도 될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기본적으로 이 설계하는 플랫폼은 협회에서 3년 동안 단가를 조사해보니까 3천만 원의 기준에 설계를 할 수 있게 반영해 주십시오. 제안을 해드린 거고 스마트 안전관리사 인건비 월 400에 12개월 간접비 포함해서 7,200만 원 12개월 반영을 해주세요. 그러면 설계서는 어떻게 되냐면 30명 기준으로 했을 때 저희가 1억 7,800만 원을 설계에 반영을 하라. 하십시오. 이렇게 가이드를 만들어서 발주기관에 배포를 했어요. 이제 어느 정도 감이 잡히시죠? 설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음. 두 번째. 낙하물 사고. 왼쪽은 설명 안 해도 잘 아실 거예요. 그러면 타워 크레인 크람셀 한 대 기준해 가지고 구매는 얼마, 임대는 얼마, 건축 일반 공사 소유할 때 얼마 들어가고 그래서 설계 금액은 1억 4,800만 원을 반영을 하라. 이게 친절하게도 제시를 해드리면 이거 따라서 해보면 엔지니어들은 응용을 잘하잖아요. 그래서 그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계속 가면 되는 거고요. 근데 전도 붕괴 사고. 자, 변이 감지기, 구조물, 변이 감지가 여러 종류가 개발이 되는데 자, 저희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지원 사업을 했어요. 그리고 저희 그 휴렌에서 만든 변이 감지기를 현장에 80개 현장에 제공을 했거든요. 근데 6개월 운영하고 나서 보고서를 못 쓴다는 거예요. 왜? 변이에 대해서 없었다는 거지. 그러고 나서 지원 사업의 성과를 갖다가 보고를 하는데 그러면 AI CCTV 들어오고 변이 감지기를 하는데 효과가 있었냐? 쓸 게 없다는 거예요. 그게 제가 항상 답답한 거고요. 자, 현장에 쓸 게 없는 거면 사고가 안 났다는 거잖아요. 그 80개 현장이 중대재해가 안 난 거예요. 그게 가장 큰 효과지. 그걸 갖다 데이터가 나서 변이 감지기에는 가시설이든 구조물이든 똑바로 서 있어야 되는 게 움직였다. 그럼 사고잖아요. 그래서 그걸 디텍팅할 수 있는 기술 개발됐고 저 왼쪽에 있는 거는 흑마기 벽. 제가 전에 다녔던 회사에서 19년도에 뉴스 들으셨을 거예요.
가산동 오피스텔 흑마기벽 공사가 붕괴돼서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재시공을 요구하고 나왔다. 벽이 흑마기벽이 들어가면 우리 토목 엔지니어들 아시잖아요. 지중 변익이 늦잖아요. 그래가지고 지중에 대한 그 흑마기 변이에 대해서 측정을 해요. 계측을 합니다. 근데 그거 어떻게 하냐면 우리 건설은 시방에서 하라는 것만 해. 계측하고 보고서 한 달에 한 번씩 감리나 감독에 제출하면 끝. 실시간 모니터링 안 해요. 그러니까 계측 지중 변이가 들어가 있는 현장이야. 지중에 7, 8천만 원짜리가. 근데 보고서만 만들었더라. 근데 실질적으로 저희 현장이 주변에 싱크홀도 있었고 집안 침하도 있었는데 와시죠 와. 보고서는 어떻게 만든다? 아름답게. 그래서 그런 거 계측까지 스마트 안전장비가 가면요. 계측과 스마트 변이계랑은 차이가 있는 거예요. IoT 센서는 가성비 있는 센서를 넣어서 계측이 아닌 이상 변이에 대해서 알람을 주는 단순한 체계고 가격이 다운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계측까지 할 수도 있죠. 만들어서.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변이 감지기를 만들어서 많이 설치해서 디자인이든 저기가 스타트든 구조물이든 가시설이 움직였을 때 알람을 줘서 대피를 시키자는 거예요. 그게 스마트 안전기술의 기본적인 방향입니다. 그래서 얘도 설계할 때 흑마이 가시설 개구부 구조에 가서 자 8,600만 원 설계하십시오. 그렇게 반영을 해드렸고요. 자, 질식 화재 사고 예방하는 스마트 안전기술. 유해가스 측정기 있는 거 다들 아시죠? 이동형이든 휴대용이든. 근데 왜 사고가 날까요? 제가 사례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모 건설사, 모 오피스 현장에서 동계철에 콘크리트 타설을 하죠. 겨울이라고 우리 일 안 합니까? 올해는 더 춥다는데 타설하고 보양을 해요. 양생하는 동안. 그러면 우리가 갑바들 비닐 천막을 치고 안에서 때우죠. 근데 중요한 거는 고철료를 태우고 유해가스가 덜 나오는 걸 태워야 되는데 아직도 갈탄 쓰고 있는 건설회사들이 많습니다. 갈탄은 뭔지 아시죠? 우리 제 연배들이 있으신 분 일산화탄소 중독. 일산화탄소가 냄새가 나나요? 그 현장에 겨울에 2인 1조로 가요. 산소통 매요. 휴대용 가스 측정기 들고 들어가요. 20층에 올라가요. 겨울에. 그럼 어때요? 20층 올라가 보신 적 있어? 공사 현장 20층에요? 바람이 불잖아요. 춥잖아요. 그러니까 잠시 몸을 식히자 그래서 두 분이 들어가는 거예요. 따뜻해. 그 사람은 갈탄가루로 간 건데. 그러다가 1분 안에 질식사로 사망하시는 거죠. 그 현장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그분들 산소통도 메고 있었고요. 휴대용 가스 측정기도 갖고 있었어요. 두 분 쓰러진 현장에는. 그래서 그때 얘기한 게 뭐냐면 자 이동형 유해가스 측정기를 우리 겨울에 동절기 양생하는데 10개 동 기준에서 2개 동 이상 안 돼요. 공사 많이 못하니까. 그럼 2개 이동형으로 설치해놓고 사무실에서 모니터링하고 빨간불 들어오면 환기를 시키고 들어가면 되잖아요. 대책을 마련하고. 그래서 이 비용이 그때만 해도 제가 전 직장에서 시스템 구축하는데 한 개 동당 700만 원입니다. 그랬더니 그 모 소장님이 비싸대. 근데 그 소장님은 결국 집에 가셨어요. 그 사고가 나서. 그래서 이거는 알면서도 못 쓰는 거니까 자 휴대용 이거 집어넣는 게 아닙니다. 설치해놓고 모니터링 한 다음에 이상이 있으면 조치라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걸 명심하시라는 거죠. 자꾸 어려운 게 나와요. 이렇게 막 옆에서 뭐 하나요? 이거 자 이게 리얼리티가 나오죠. 제가 꼭 건설 현장 와가지고 여러분들 교육시키는 것 같아요. 근데 소음이 나더라도 잘 들으시는 게 자 아까 5대 사고에 대해서 대응하는 설계 방법이 있는데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수많은 중대재해를 다 줄일 수 있나요? 거기에 스마트 안전 장비를 뭐 400종, 500종 만들면 다 대응이 될까요? 지금 20종 표준화해서 집중도 안 되는데.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해드린 거예요. 자, 스마트 안전 기술을 어디까지 만들어야 될까요? 정부 관계자가 물었을 때 제가 말씀드렸죠. 가장 사고 많이 나는 것부터 줄여봅시다.
CSI라고 건설안전통합정보망 아시죠? 사고 나면 사고 데이터 올리는. 거기에 25,000건의 사고 사례를 분석을 했더니 가장 사고가 많이 나는 10대 전문공사가 있더라. 첫 번째 비교등 가설구조물 공사, 두 번째 철근 콘크리트 공사부터 쫙 10가지가 사고가 제일 많이 들어. 사고 원인도 작업 발판, 설치 불량부터 다양하죠. 그러면 이 10대 중대 재해공사에 대응해서 집중적으로 개발을 하자. 사고 종류가 나오고 거기에 대응형 장비들이 개발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20종 장비 5종의 시스템으로 표준화를 처음 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가설 구조물 철골 공사 사고 예방, 철근 콘크리트 건설 기계 공사의 사고 예방, 이런 모식도를 그리고 아까 세부적인 부분 설계는 현장에 맞춰서 설계를 해드리고 있어요. 협회에서. 그래서 우리 현장이 아파트인데 타워가 많이 들어가고 고소 작업이 많다. 아니면 교량 공사인데 주교량 주탑이 높다. 지하 공사인데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의뢰를 주시면 협회에서 친절하게 설계 가이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실내 조적, 미장 방수 공사, 실내 토목 토공사 사고 많이 나죠. 아까 유해가스 측정기 이동형으로 써라. 그 얘기 말씀드린 거고요. 자, 지금 여기 대형건설사에서 오신 분들도 있을 텐데 지금 공공공사에 기본적으로 턴키 공사, CMR 공사, 기술형 입찰 공사에는 스마트 안전 기술이 의무적으로 반영이 돼서 보통 평가 점수 15점입니다. 15점. 그러다 보니까 다들 그 건설사든 거기서는 아름답게 설계를 하세요. 인터넷 구글링 해가지고 모든 장비 다 붙여놔. 근데 결국은 현장에서 50억 설계해놓고 턴키 수주하고 나서는 5억도 실행에 쓰지를 않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국토부의 정책을 바꾸자 해서 제가 2년 전부터 노력을 했고요. PS 단가로 만들었어요. 스마트 안전기술을. 너희들이 3천억짜리 턴키 공사 수주해서 50억 설계 반영했으면 50억을 써야지 나중에 기성 50억 줄게. PS 단가로. 이게 새만금청부터 반영이 시작된 거고 앞으로 점차 확대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형공사 턴키 설계도 협회에서 해드리고 있고요. 그걸 한 번이 어렵지 한 번 해보시면 건설사마다 그 기술이 생기니까 협회에 문의를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1부는 여기까지 했고요. 제가 길어졌는데 2부 연이어서 해가지고 30분 안에 끝내드릴게요. 아우 진짜 현장 같아요. 자, 2부 스마트 안전기술의 미래. 사고 사례 대응 스마트 안전기술 고도화, 현장 규모별 맞춤형 스마트 안전기술 구축 방안, 협회에서 스마트 안전기술 중장기 개발 계획, 그리고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방향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빠르게 설명하겠습니다. 이 사진 보시면 아시죠? 22년 1월 달에 광주에서 났던 사고. 다 까먹으셨어요? 하기사 저 어제 먹은 점심도 기억이 안 나요. 우리는 너무 힘든 세상에 살고 있나 봐. 38층 붕괴돼서 24층까지 내려앉았잖아요. 그래서 6명의 근로자가 퇴근을 못하고 집으로 못 돌아갔어요. 그래서 이 관련된 회의는 8번 정도 진행됐고 사고 조사 보고서를 혹시라도 보신 분이 있으세요? 관심이 없어 다들.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수많은 문제들이 나요. 콘크리트 품질 관리, 품질 물량, 네미콘 성능 불량, 네미콘 성능 불량이니까 대기업에서 콘크리트 박사들 현장에 보내서 임의적으로 테스트를 하는데도 그것마저도 전화 받고 장난치고 있는 게 현장의 현실이고, 시공관리, 동적이, 양생관리 불량, 저 PT층, 상계층의 동바리를 다 제거했는데 무리한 설계가 아니라 동바리 제거할 때 저 우리 토목 엔지니어도 건설 엔지니어도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우리 시방에 이주 존치하고 체결하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근데 뭐 콘크리트 양생분리학 동계 모르죠. 우리 설계 시방대로 하니까. 이 건설사에 있는 친구들이 엔지니어가 아닌 것도 아니고. 그런데 복합적인 원인으로 사고가 났는데 이거의 대책에 대해서 조사 보고서가 이만큼 나오고 정부 기관에서 앞으로 이렇게 관리하겠다고 대책까지 만들었어요. 근데 지금 하고 있어요? 안 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는 우리 요즘에 배달의 민족이 아니라 망각의 민족이다. 다 까먹었어. 다 까먹어. 그래서 이거 언제 바뀔지 모르는데 제가 그냥 사고 사례 대응 스마트 안전 기술로 설명을 드릴게요. 최상층 38층에 콘크리트 타설을 의해서 거푸집을 댔죠. 그리고 콘크리트를 타설했는데 무량판 설계 구조다 보니까 동바리도 없는 구조에서 힘을 하중이 쏠리다 보니까 한쪽이 깔아앉았죠. 철근공들 3명 현장에서 스마트폰 찍다가 도망갔죠. 저분들은 퇴근하셨어요. 근데 그 영상은 남아있죠. 현장에 안전관리자 상존 안 했죠. 할 수가 없죠. 일해야 되죠. 보고서 만드는데. 현장 소장도 없어가지고 현장 대리인 차장이 대리하고 있었죠. 품질관리 문제에서 있었죠. 저층은 타워가 제일 늦게 들어와서 나중에 시공했죠. 복합적인 거예요. 그러면 그 원인을 해결하려고 그러면 대한민국이 아까 리셋되려면 토르의 망치를 한번 두들겨야 된다는데 그렇게는 힘드니까 자 거푸집위에다가 우리 뭐 달라고 그랬어요. 변이 감지기 스마트폰만한 애 딱 올려놓으면 자 0.6도 기준으로 해서 얘가 움직이면 어떻게 된다? 알람이 오잖아요. 그러면 프로세스 있죠. 거푸집 이상 변이가 감지되면 모바일 안전관제에 떠요. 외부로 안 만들어요. 모바일로 만들어요. 현장에 언제 어디서도 다 볼 수 있게. 안전관리가 떠서 알람이 떴어. 그럼 현장을 확인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CCTV 설치하라 그랬잖아요. CCTV는 나의 아바타야. 그래서 CCTV 열어서 보면 철공공도 3명이 도망가고 슬라브가 내려앉고 있어. 그러면 안전관리자가 어떻게 했어요? 눌러야 되죠. 비상 버튼. 비상 버튼 누르면 아까 3단계부터는 앱으로 연동돼서 쓴다 그랬잖아요. 밑에 층에 있는 CCTV에 연동이 돼서 경고 알람이 나오는 거죠. 이상이 발생됐습니다. 모두 대피하십시오. 그러면 평소에 우리는 어디로 훈련을 해야 돼? 저희가 계단실부터 만들고 올라왔기 때문에 계단실만 남아 있었잖아요. 글로 대피하는 SOP를 만들었으면 나머지 6명도 퇴근을 할 수 있었다. 그래서 이 비용이 모 교수님이 회의 때 오셔가지고 수억 들어간 거 어떻게 하자 그러는데 우리 대표님들이 있는데 1,000만 원도 안 들어가요. 그래서 그 제안을 했더니 모 정부기관에서 시방에 반영하겠다고 얘기한 지가 벌써 2년? 아무 얘기 없다. 그래서 우리는 망각의 민족이다. 어떻게 설계하는지 이해하셨죠? 두 번째, 물류창고 화재. 나는 쿠팡만 쓰는데 물류창고 뭐지? 아라셀 화재 한 달도 안 됐는데 23명이 돌아가셨는데 다 까먹었어. 물류창고요. 2000부터 해서 지금 한 60명 사망했어요. 대부분 질식사예요. 여러분 이 낯익죠? 이 샌드위치 판넬.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 1999년 1999 때 우리 가슴 아픈 사고가 있었어요. 세월호보다 더 끔찍한 사고. 시랜드 화재라고 들어봤어요? 그 유치원생들이 수련회 갔다가 샌드위치 판넬 건물에서 그때도 23명 사망했어요. 5살, 6살, 7살짜리다. 그때 나라가 뒤집혀가지고 야 샌드위치 판넬 쓰지 마. 쟤를 왜 써? 그러고 나서 지금 이거 안 쓰고 있나요? 쓰고 있어. 왜 그러냐면 이 샌드위치 판넬처럼 공사하기에 가격도 경제적이고 시공 편한 자재가 없거든요. 대체재가. 그래서 가연성이니 낭연성이니 방염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샌드위치 판넬이 화재가 나면 진압이 안 된다. 왜? 유독가스는 똑같이 나와요. 이 사고의 90%가 지식사고입니다. 다 출입구 찾다가 그 근처에서 다 사망했어요. 우리 다 까먹어. 아라셀 화재도 다 까먹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까 처음에 말했던 망각의 민족이니까. 삶이 힘들어. 내일 더 큰 일이 터지니까. 근데 이거 대응하는 방법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아라셀 화재 때문에도 또 얘기 나와서 자료 또 보내드렸는데요. 행안부 관련 지자체에도 보내드렸는데 샌드위치 판넬은 물류창고 제가 이거 간단히 설명드려요. 물류창고 공사하는 거 혹시 보신 분들이 있으세요? 없을 거예요.
나는 쿠팡만 썼지 물류창고 어떻게 만드는지 몰라. 쿠팡은 이 친구들이 만드는 물류센터는 풀필먼트예요. 수도권에 거대한 공장을 만들어서 로봇으로 다 적재하고 배송까지 다 해요. 물론 쿠팡맨들이 일을 거의 다 하고 있지만 그런 대형 현장을 시공할 때는 대형 건설사들이 수주받아서 할 때는 스마트 안전 기술도 써가면서 아주 안전하게 해요. 근데 문제는 이 소형 300억 미만의 소형 물류창고 공사는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도 없고 얘는 물류창고의 주인은 누구죠? 발주자는? 물류기업들이잖아요. 물류기업들은 빨리 만들어야지 돈이 생기잖아요. 시간이 돈이에요. 이 현장을 가보니까 소형 현장은 그 전에 회사에서는 설계도 시공도 안 해요. 근데 소형 현장 가보니까 기가 막히더라고요. 왜냐면 여기 이천 씨가 제가 그 건지법 개정했던 담당 국회의원이 거의 소속이시니까 가서 개선안을 하러 갔더니 현장에 갔더니요. 자, 이거는 창문 많은 거예요. 물류창고는 뭐예요? 대부분 냉장고잖아요. 창고잖아요. 중간 격벽에 지게차 가는 그 구멍밖에 없어요. 다 칸막이로 돼 있어요. 근데 얘는 전체 공정의 70%가 내부에 인스톨레이션 설비하는 냉방, 냉장 설비하는 그게 공사거든요. 그러니까 빠르게 외골격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인스톨레이션이 들어가는 거예요. 설비가. 그러다 보니까 외골격을 만들어놓으니까 화재가 나면 어떻게 된다? 가마솥이 되는 거죠. 가마솥. 우리가 골조처럼 1층 하고 슬라브 2층, 3층 하고 옆에 열고 나중에 닫는 게 아니라 얘는 껍데기 가마솥부터 만들고 공사하니까 밑에서 화재가 나면 불과 가스와 유독가스가 한꺼번에 다 올라오죠. 대피할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안을 찾아보니까 저도 고민 많이 해요. 고민 많이 해서 머리가 이렇게 그나마 이제 선배님들도 계시죠. 빠지지는 않고 하얘지고 있는데 자, 이 가시설 공법도 아닌 샌드위치 판넬 공법의 가장 큰 문제점은 한번 화재가 나면 진압도 어렵고 번지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대안을 만들었죠. 한쪽 벽을 뚫어가지고 처음 시공할 때 한쪽 벽을 열어놓고 시공하는 거예요. 그 화재가 나면 불길과 연기가 가스가 한쪽 방향으로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반대편은 우리가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닫으면 철근 콘크리트면 나중에 못 붙이죠. 신구 콘크리트가 안 붙으니까. 근데 샌드위치 판은 나중에 붙이면 되죠. 이거 건축학회에서 발표도 했어요. 그때 박수 받았어요. 와, 진짜 똑똑하다. 전공이 뭐예요? 토목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거 되려면 10년 걸릴 거예요. 그래서 얘도 어떻게 한다? 이동현 CCTV는 우리가 현장에 사고를 전파하는 안전관리자의 아바타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그래서 AI CCTV로도 오탐이 날 수가 있어요. 불꽃은. 그래서 불꽃 감지 센서를 달아가지고 밑에 층에서 불꽃 감지 센서에 불꽃이 들면 안전관리자는 앱으로 열어보고 어떻게 한다? 위에 층에 경고방송 눌리면 대피를 한다. 그래서 평소에 불꽃과 바람이 나가는 가스가 나가는 반대편으로 대피 훈련을 해서 대피를 하자. 그게 스마트 안전기술을 설계하는 방법입니다. 좀 이해를 하셨나요? 자, 토목 엔지니어들은 아실 거예요. 시화에 최근에 교랑 걷어 거치하다가 9번이 도미노처럼 붕괴됐잖아요. 그래가지고 교랑 거치 작업하는 그 작업자를 도비공이라 해요. 도비공. 그 주탑에 그 교각에 올라서 걷어를 잡고 고정하는 역할을 하는 도비공 2명, 6명인가 떨어졌어요. 사망은 없었지만 중대재해 당했었어요. 근데 그 사고 원인은 횡망곡이라 들어보셨어요? 걷어를 제작해서 들어올리는데 제작부터 횡망곡이 똑바로 돼야 되는 게 비틀어져 있는 데다가 잘못 들어서 시공을 하니까 부러지니까 도미노 넘어간 거거든요. 그런 걷어 붕괴 사고가 잊혀질 만하면 납니다. 1년에 한두 건은 꼭 나요. 근데 그거의 가장 중요한 해결책은 뭔지 아세요? 제가 현장 엔지니어로서 말씀드릴게요. 저도 토목 현장 2군데에서 걷어 설치를 했는데 저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우리 협력업체에서요. 협력업체에서 700톤, 500톤 2대 불러다가요. 야적장에서 트레일러 갖고 와서 2대 갖고 붐대 갖고 설치를 해요. 전 밑에서 보고 잘한다 박수만 쳤어요. 기사 때. 그분들의 역량에 의해서 100% 좌지우지 되는 게 걷어 설치공이다. 이 현장
발주기관에서 저한테 설계를 의뢰해서 설계를 반영을 했던 거예요. 변이 감지기라든가 저희가 추락했을 때 에어백이 주탑 교각 높이가 20m 내외니까 그래도 효과가 있다. 에어백도 설치하고 이동형 시트 설치하고 관제앱도 넣고 하라고 했는데 시공사에서 아까 똑같은 거예요. 수주해놓고 설계는 한 20억 반영해놓고 현장에서 반영을 했죠. CCTV만. 그거를 현장 건설에 도메인이 전혀 없는 IT 기업이 와서 CCTV만 관제하면 붙여놓으니까 여러분들 저 화면은 보셨을 거예요. 비슷한 거 TV에서. CCTV 화면에 걷어 붕괴해서 쓰러지는 거 보셨잖아요. 그거 하나만 찍힌 거예요. 그래서 알면서도 못하는 거. 여기다가 제가 타워 설치할 때 버드뷰로 하자고 했어요. 버드뷰. 버드뷰 뭔지 아시죠? 내비를 잘 안 쓰신, 요즘 내비 안 써서 잘 모르겠구나. 드론으로 위에서 보면, 자, 크레인들이 설치된 위치가 보고 붐대가 회전하는 게 보여요. 엔지니어들은 그 각을 잡고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보면 걷어가 수평으로 올라가는 건지, 얘가 똑바로 해서 올라가야 되는데 옆에서 당기거나 이렇게 당겨버리면 줄을 인장력을 더 받잖아요. 그걸 관리할 수 있게 버드뷰로 찍자 카메라 설치해가지고 안 했죠. 설계 20억 했는데. 그래서 이런 기술이 있으니까 기술을 융곡합하고 이런 안전기술을 도비공들이 안전하게 시공할 수 있게 설계를 하는 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다. 사고 나서 소일고 외양간 안 고쳐요, 우리나라는. 이거 설계 줬는데 반영 아직 안 했어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게 우리나라 현실이에요. 자, 이동형 CCTV에 대해서 제가 할 말이 너무 많은데 아까 이동형 CCTV를 19년부터 계속 보급했던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사고 원인을 알자는 거죠. 사고 원인. 19년에 여기 서울시 관계자분들 와 계신가요? 없어요? 서울시 욕하려는 게 아니라 19년에 잠원동 건물 철거 붕괴 사고 일어난 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너무 많은 일들이 튀어나오니까. 서울 잠원동 이면 도로에서 철거 중인 건물의 붕괴로 지나가던 승용차에 덮쳐서 예비 신부 한 명이 사망하는 그런 뉴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서울시에서는 부랴부랴 건설 현장, 철거 현장의 안전 강화 대책을 만들겠다. 그래서 전문가니까 저도 가죠. 근데 철거 현장 저요 처음 봤어요. 철거 현장. 건설사 다니면서 철거 현장 볼 수 있나요? 못 봐요. 왜? 시행사가 들어와서 철거업체가 다 하고 철거가 끝난 상태에서 저희가 재건축 재개발 들어가거든요. 시공사가. 그러니까 저희는 볼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맞은편 주유소에 영상이 찍혀 있는데 그거를 저를 건설회사 25년을 다녔는데 처음 봤다는 거죠. 자, 06짜리 타이어 백호가 쭉쭉쭉 와요. 브레이커랑 찍어 갖고 와서. 그럼 작업반장이 와서 설명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털어라 그러고. 그 신호수 나타나죠. 신호수 빨간 모자 쓰고 수건하는 거 여러분도 아시죠? 우리 상국인. 근데 이 친구가 처음에는 신호봉을 들고 와요. 들고 와가지고 신호를 해야 되죠. 왜? 자, 철거 작업 때 장비는 앞에밖에 안 보이니까 주변 스윙하거나 전선이라든가 차, 사람들 그 신호수 보고 안전하게 하라고 신호수가 붙는 거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반장이랑 얘기하는 CCTV 영상 보면 말이 안 통하는 거야. 그러니까 오케이만 하더라고. 그들이 사라져. 그리고 반장은 오더니 인부들 3명에 대해서 전선을 이렇게 하고 철거 자재를 이렇게 하세요. 그러고 그분은 사라져. 그럼 현장에 누가 남아있다? 장비기사와 신호수. 인부들은 안쪽에 들어가서 정리를 하고 있으니까. 그럼 장비기사 처음에 뭐예요? 자, 바가지 빼가지고 집게에 발 달아가지고 털잖아요. 우리 철거는 건설은 자연의 법칙을 거슬릴 수가 없어요. 슬라브 기둥 있으면 슬라브 철거하고 기둥 잡고 슬라브 철거하고 그냥 내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신호수가 앞에만 보인다 그랬잖아요. 근데 철거를 하면 어떻게 해요? 비산먼지 분진 많이 시커멓잖아요. 연진하니까. 신호수가 보고 위험하다 신호를 해주는데 이 친구는 사라졌어. 근데 화면에 갑자기 나타나는데 뭘 들고 나타나는지 아세요? 호스를 들고 나타나더라고. 물 뿌리는 거야. 이 친구는 신나지. 물 뿌리는 거 재밌잖아요. 원래. 신나고. 그리고 장비기사는 말 그대로 까막눈이 되는데 자, 슬라브가 있고 기둥이 있고 슬라브를 다 털고 앞에 기둥이 나오니까 잡아 당겼어요. 뒤에 기둥이 있잖아요. 젠가가 됐죠. 근데 그렇게 붕괴되면 안 되는 게 철거 현장인 거 아시죠? 철거할 때 보강하는 거 알고 계시죠?
동발이 서포트 돼야 돼요. 한 번에 붕괴 안 되게. 근데 거기는 두 번 다 지적됐는데 안 하고 아침에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런 사고가 터졌는데 그 영상을 보고 나서 대책이 뭡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 들었어요. 주유소에 CCTV 보니까 원인을 알게 됐네요. 철거 현장에 블랙박스든 영상을 찍읍시다. 그래서 사고 나면 원인 분석해가지고 CCTV 가립시다. 그래서 시작된 거예요. 19년부터 RFP 만들고. 그래서 건설 현장 동영상 촬영에 대한 RFP를 19년부터 누가 만들었다? 제가 만든 거예요. 그래서 찍고 있는 거예요. 힘들겠지만. 그래서 원인을 알게 돼서 19년부터 이렇게 계속 개발된 거고, 자, 저희 협회 회원사 제품들은 다 5세대 이상 제품들을 기준에 맞춰서 하고 있고, AI 비전도 있고, 지금은 기능 표준화도 있고, 블랙박스까지 나왔는데, 그 전 세대 제품을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게 왜 그러냐면, 인증이 없잖아요. 협회는 물질 인증부터 배터리 인증을 받아야지만 제가 협회 인증 마크를 주는데, 이 배터리 그냥 심지어는 샤오미 배터리 4개 붙여서 오는 회사도 있어요. 잘 보셔야 돼요. 중국산 CCTV 국산보다 성능 더 좋은데 가격은 4분의 1인데 문제는 뭐냐면 IP가 열려 있잖아. 인터넷은 다 열려 있는 거예요. IP가 어디로 날아가고 있어. 비워도 줘. 우리 현장을 갖다가 북경이 어딘 무슨 어디서 보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국산 CCTV 넣어야 되는데 국산 CCTV는 어쩌다? 비싸다. 그러니까 자꾸 CCTV 가격이 비싸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능 표준화되고 배터리도 인증받은 제품 써야 되고. 왜 그러냐면 현장에서 이거 충전하다가 화재 나면요. 대형 사고입니다. 위험한 현장에 CCTV 들어가잖아요. 아까 화재에 대비해서 아까 물류창고에도 들어가고 아파트 공사, 유해가스 하는데도 다 들어가는데 여기서 충전하다 화재 나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인증받은 제품을 쓰시라.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노조도 그렇고 왜 CCTV 그러는데 왜 사용하냐 마냐 그러는데 19년부터 제가 아까 그랬어요. 원인 알았으니까 해결을 해야 된다고. 그럼 CCTV를 깔아야 될 거 아니에요. 현장에서 노조들 반대하죠. 저 고용부 회의 가면요. 그쪽 한노총 민노총 과장님들 오셔가지고 안 씁니다. 왜 그 CCTV 갖다가 감찰을 하냐 그래요. 그럼 어떻게 설득을 합니까? 이분들한테. 제가 딱 설득을 하죠. 자, 과장님, 아파트 10개 동 기준으로 했을 때 안전관리자 3명, 보건관리자 3명이에요. 그 친구들이 현장에 아침에 여러분들 노조원들 이 들어와서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게 사전 점검을 해야 되는데 동을 다 돌 수 있습니까? 못 돌잖아요. 이 친구들은 6시에 나와서 현장 준비합니다. 여러분들 아침 조회도 해야 되고. 그래서 현장에 가지 못하는데 CCTV를 고위험에다 설치해가지고 원격으로 아침에 모니터링 해가지고요. 난간 미설지 개구부 열려있는데 그 조치하려고 한 거예요. 그 다음에 공사 중에 제가 동영상이 있는 걸 못 보여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다 블로킹을 해야 돼요. 그것 때문에 못 보여드려요. 근데 크롤러 크레인 스윙하다가 뒤 웨이트 부분에 현장에서 파일 옆에서 작업자 압사하는 그런 영상도 많이 보셨잖아요. 사람 지나가는데 못 보는 거예요. 현장을 가봐. 지금 여기서도 사람 많아요. 되게 시끄러운데 현장은 옆에서 파일 받고 소리 지르고 장비 돌아가면 안 들려요. 그럼 내 뒤에서 뭐가 오는지 몰라. 그렇기 때문에 CCTV가 있어가지고 제3자가 모니터링 컨트롤해서 위험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CCTV 까는 목적은 여러분들이 안전활동을 정확하게 지키는 약속을 서로 했기 때문에 그걸 지키는 거고 사고가 났을 때 반복이 되지 않게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서 CCTV를 까는 겁니다. 19년부터 그렇게 설득해서 깔리기 시작하고 국토부도 깔고 지금 이제 법제화 시키는 것도 이제 논의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고 영상들이 들어오면 하나하나 원인 파악하는데 제가 맨날 딱딱한 얘기만 하는데 이거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드릴게요. 회사에서 19년은 제가 전 직장 다니는데 이거 개발하려면 돈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C레벨이라 그러대요. 요즘에는 그 본부장 임원들 C레벨 하는데 저는 부장이었으니까 설득하러 가요. 얼마 들어가요? 그러면 딱 그 항상 직장인의 빌런이 있습니다. 그 본부장급. 야 정부장 네가 그 돈을 써서 안전을 확보하는데 나한테 정량적 테스트를 갖고 와봐. 안전을 정량적으로 테스트하라. 해본 적 있으세요? 하이니 아저씨도 정량적으로 못하니까 확률 통계적으로 한 건데 내가 그 얘기 들을 때 속으로 했죠. 야 내가
스마트 안전을 정량적으로 하면 테슬라나 구글에 가 있지 내가 이 회사 부장으로 앉아 있겠냐? 너 얼마나 오래 다니나 보자. 먼저 갔죠, 그 친구는. 근데 협회장이 되니까 제가 정량적 테스트를 도전을 합니다. 왜? 협회장이니까. 건설회사 1위부터 22개사 다 들어와 있어요. 현장을 제공을 하사 테스트베드를 해서 해보자. 3개 건설사가 참여를 했고 6개 현장이 제공돼 가지고요. 석 달 동안 이동의 CCTV 설치해서 설치 전에 안전점검 지적사항을 100으로 봤을 때 석 달 운영하면 과연 뭐가 얼마나 달라질까 해봤더니 저희가 깜짝 놀랐어요. 왜? 점검 지적사항이 50에서 70%가 줄어들어요. 그 타임랩스로 여러분들 보여드리고 싶은데 돈이 없어가지고 마킹을 못해서 못 보여드리는데 달라지는 게 뭔지 아세요? 현장이 점점 깨끗해져. 석 개월 지나면서. 그러면서 CCTV가 계속 말하고 그러니까 근로자들이 안전모 착용도 높아지면서 마지막 현장에서 반장님이 퇴근할 때 정리하고 V자를 찍고 가는 영상이 있어요. 우리 사람들 어떤 사람들? 상대방의 시선을 신경 쓰는 사람들. CCTV 들어가면 안전활동 높아지고 서로 약속하는 거예요. 약속 지켰으니까. 사업주가 잘못하면 사업주가 책임이고 근로자 잘못하면 근로자 책임이고 우리 한문철 TV를 보시면 되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네. 다음. 저희가 25년 개발 계획 설명드릴게요. 아까 XR 안전교육. 이제 국토부에서도 이제 교육 프로그램에 이제 XR 안전교육을 통해서 체험형 교육으로 바꾸니까요. 저희가 협회원사 M9 스튜디오에 4D 체험할 수 있는 시뮬레이터가 있어요. 가서 한 번씩 타보세요. 우선 재밌어요. 사고 아찔하지만 재밌고. 그래서 저희가 이 기준을 만들어서 국토부에 제공을 하고 5대 권역에다가 체험장을 만들어서 근로자들이 하루 4시간 내지 8시간 교육받고 이수할 수 있도록 제도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26년. UGV는 아시죠? 자율주행 로봇. 그리고 로봇계는 잘 아시죠? 이제 로봇계가 어떻게 활용하냐 했더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기관총을 메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걔를 왜 했냐면 안전관리자가 24시간이 아니라 8시간 현장을 계속 순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3, 4년 전에 이거 시작하기 전에 UGV랑 로봇독을 써서 점검하는 걸 개발하자. 근데 가속화 될 것 같아요. 현장에. 우스갯소리로 저기 UGV에다 이동현 시트 AI 비전 달면 되거든요. 그리고 로봇계는 이런 얘기 하면 될지 모르겠는데 진짜 근로자가 안전모 안 쓰면 가서 쫓아가서 좀 물어버렸으면 좋겠다. 그렇게까지도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충격을 안 주면요. 안 쓰는 분은 계속 안 써요. 그래서 유지부에 들어가고 오른쪽 보면 우리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대형 건설사들이 산업용 로봇을 현장에 적용을 시도를 하고 있어요. 박수 치는 거예요. 상 받고 끝났지만 박수 치는 게 뭐냐면 제가 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언제 중대재해가 줄어들까요? 그 얘기를 많이 하세요. 어렵습니다. 고위험에 진짜 사람이 들어가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건물 다니는 것도 힘든데 공사 중에는 사람이 들어가면 위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안 들어가야죠. 로봇이 들어가면 중대재해 안 날 거 아니에요. 그 예를 어떤 예를 드냐면 현대자동차 생산 라인 보신 분 있으세요? 유튜브 보시잖아요. 대형 철근 롤을 갖고 와서 펴서 잘라서 절단해서 용접해서 그걸 갖다가 도장 함체에다가 넣어서 도장을 해서 그걸 사람이 직접 하면 어떻게 된다? 조선소다, 조선소. 조선소는 건설이랑 막상 막 하잖아요, 사고. 근데 현대차는 사고가 안 난다. 왜? 자동화 로봇 시공을 하니까, 로봇 제조를 하니까. 그렇게 돼야 된다네, 건설은. 고위험에는 로봇이 들어가는 시절이 앞으로 10년? 저는 10년도 너무 빠르다고 생각했는데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날까지는 우리가 스마트 안전 기술로 어떻게든 안전을 확보해야 된다. 자, 국토안전관리원이 지금 예산을 들어서 300억 미만 지원 사업을 하고 있고요. 26년, 27년에는 국토부가 그 사고 데이터를 저희 협회에서 편집 플랫폼 만들면 거기에 같이 연동을 해서 데이터를 분석해서 예지 분석으로 가겠다는 게 국토부의 계획입니다.
제가 많이 발표를 했는데 이제 많이 오셔가지고요. 대표님들 대기하고 계시니까 제가 스마트 안전 기술의 현재와 미래는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저는 365일 협회 사무실에 외부 나가지 않으면 있으니까요. 기술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문의 주시고 방문해 주세요. 같이 고민하고 좋은 기술 만들면요. 우리의 이런 노력들이 모아가지고, 자, 누군가는 앞으로 5년, 10년 후에 로봇이 나오기 전에 스마트 안전 기술로 안전사고를 줄였다는 걸 보여줄 거 아닙니까? 그걸 여러분과 같이 하고 싶습니다. 자, 올해 1시간 동안 다시 넘었는데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